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토크 시작합니다. 12월이 시작이 됐는데요. 연말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올라옵니다만 변동성도 여전히 있죠. 특별히 트럼프 2.0 시대 노이즈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대응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변영인 기업공시연구소 대표 오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트럼프 2.0이 시작도 안 했는데 지금 네. 그죠? 시작도 안 했는데 뭐 이분이 한마디 저놈이 한마디 하면 그죠? 네. 출렁출렁거립니다. 일단 트럼프의 노이즈들 뭐 너무 많아서요. 무슨 얘기부터 시작을 할까요? 네. 예, 지금 뭐 크게 좀 두 가지다라고 좀 보여지는 게 네. 최근에 이제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와 그리고 추가 관세 이야기가 좀 나왔던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에 좀 대거 포진된 네. 공교롭게도 해당 섹터들의 수급이 좀 크게 좀 위축됐던 계기로 좀 작용을 했고 네. 이 부분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오히려 좀 더 이 조정폭이 조금 더 크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일단 3분기 기점에서 이 해석을 다시 좀 해봐야 될 것 같은 이 반도체 부분부터 좀 말씀을 드릴 텐데 IT 수요에 관련된 두나 우려감 이 부분들이 사실 이 업황 우려로 좀 이어졌던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메모리 가격의 어떤 뭐 가격 하락 부분들 뭐 수익 지표가 좀 악화될 수 있는 요인들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좀 문제가 좀 됐었는데 이 부분이 오히려 이제 트럼프 집권 이익이 출범에 관련된 관세 부과 이슈가 좀 한번 부각된 그런 내용들까지 좀 최근에 좀 이어지는 그런 흐름들이 좀 있었고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장에서 크게 좀 투심을 좀 개선시키는 그런 방향성을 좀 잡지 못했다라고 봅니다. 가이던스는 좀 상향 제시를 했는데 네. 블랙엘 관련된 어떤 이슈가 좀 명확하게 좀 해소된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뭐 4분기부터 양산 관련된 어떤 목표량들 뭐 상향 제시를 했었고 내년도에 대한 뭐 매출 총이익도 한 75%까지 좀 유지될 수 있다는 뭐 긍정적인 내용들 좀 제기는 좀 했지만 루빈 출시가 또 지원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전체적인 어떤 반도체 섹터에 크게 좀 조정이 좀 빌미로 좀 일부는 좀 작용을 했었고 네. 여기 더해서는 네네. 반도체 얘기 먼저 하면 어쨌든 이제 지금 트럼프 2.0에서는 칩스법 그죠? 지원 이런 거를 제대로 안 하고 우리가 왜 한국이나 대만 반도체에 돈을 줘야 되냐 이거잖아요. 그 부분이 남아 있고 또 HBM 관련해서 중국 판매 규제한다는 건 뭐 정권은 아직 이제 바뀌지 않았는데 그죠? 네네. 지금 바이든 정부 막판에 그게 나와서 다행히 국내 증시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반응을 악재인데 소화하면서 올라서 이제 다행인데 반도체가 있고 그 다음에가 이제 또 관세 카드를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은음장을 놓고 있는 거잖아요. 예. 네. 우선 좀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반도체 섹터가 이제 크게는 이제 업황에 관련된 우려가 일부 있었고 두 번째는 관세 관련된 리스크. 이 부분은 아직 뭐 현실화되지는 않았고 세 번째가 이제 최근에 이제 반도체 보조금 칩스법 관련된 노이즈인데 전반적으로는 지금 뭐 트럼프가 강도 높게 이 칩스법에 관련된 부분들은 폐지해야 된다라는 어떤 선거 전부터 좀 강한 어떤 메시지를 줬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최근 좀 민주팀에서도 이미 지급된 이 보조금도 환수 조치를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강경한 좀 발언들이 좀 나오면서 보통 정상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하겠어 미친 거 아니야? 근데 뭐 다들 미쳤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우려감들이 추가적으로 뭐 삼성전자나 최근에 SK하이닉스의 조정의 좀 빌미가 좀 됐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다만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나온 이야기가 임기 안에는 약속했던 반도체 보조금 지원과 관련돼서 협상도 마무리하고 최대한 뭐 지급을 하겠다라는 어떤 메시지가 좀 나와주면서 안도는 했는데 명확하게 리스크를 좀 해소했다라고 좀 보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현재까지 좀 보면 반도체 보조금을 좀 지급받았던 기업이 한 전체 5개인데 이 중에 뭐 대형 기업이 TSMC와 이제 인텔이 있었고 나머지 3개는 중소형 반도체 기업들 특히나 이제 미국 기업들이 이제 협상을 좀 마무리를 졌는데 TSMC의 경우에는 뭐 이견이 없었고 그 다음에 인텔의 경우에는 오히려 좀 감액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향후에 뭐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보조금에 관련된 지급액들이 예상보다 좀 축소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우려감들이 좀 더해졌고 이 부분이 심지어는 축소를 좀 떠나서 아예 지급을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전체적인 노이즈가 좀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 더해서 뭐 중국에 관련된 반도체 규제가 그저께 좀 지난주 금요일 관련해서 나왔던 뭐 이슈에서는 뭐 이 블룸버그 통신에서 나왔던 얘기가 중국 반도체 규제는 하는데
일부 예상되는 어떤 이 리스트가 완화되는 조치. 그러니까 제재 리스트가 좀 완화될 수 있고 이 부분들 때문에 뭐 기대 요인으로 뭐 ASML 같은 반도체 장비주가 좀 강했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월요일 주가에서는 반도체 장비주가 또 해당되는 수급을 전혀 좀 반영받지 못하고 같이 이제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국내 증시에 관련된 어떤 이 우려감들로 더 크게 좀 작용하는 것은 아닌가. 다만 오늘 시초에서 사실 이 반도체 규제 건수가 그래도 점진적으로 우리 국내에는 타격은 좀 미비할 것이다. 그러니까 물론 타격은 있지만 삼성전자가 뭐 중국향 비중이 높다고 해서 해당된 수출 요건으로 인한 어떤 이익 지표가 좀 감소될 수 있는 부분들은 오히려 그 이전에 VU 관련된 어떤 조치에 승인 기업으로 좀 포함됐던 그런들 기대감들 때문에 일부 좀 안도한 흐름들 좀 보여주고 SK하이닉스는 오히려 기대 요인으로 일부 좀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치고 저놈이 뭐라 그러고 원래 칩스법이라는 게 그 치포 동맹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미국과 반도체 뭐 대만, 한국을 묶어가지고 뭐 네덜란드, ASML 해가지고 중국에 장비 넣지 마라. 네. 우리 네.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한국 반도체 생산하는데 니네 어떻게 생산하는지 자료들 다 공개하라 그랬거든요. 네. 사실 기밀 사항인데 네. 그런 거 다 달라고 그래놓고서는 대신 보조금은 줄게. 네. 그죠? 근데 이제는 뭐 보조금도 조건 받겠다고 안 준다 그러니까 그죠? 참 이 업황도 그렇고 반도체 얘기는 또 따로 좀 다시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관세 부과는 사실은 전방위적으로 국내 제품들은 다 영향을 받아요. 우리가 네. 수출 국가 중심이니까 그죠? 그 대표적인 게 말씀하신 반도체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잖아요. 네. 멕시코를 통해 들어오는 것도 관세를 부과한다니까 뭐 기아 이런 쪽에 타격이 있을 걸로 보는데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 트럼프 행정부에서 우리가 좀 예상했던 보편적 관세율은 한 10%에서 많게 맥스 한 20% 정도 좀 예상을 네. 했었는데 여기 더해서 뭐 좀 이 캐나다 그리고 멕시코와 중국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였죠. 뭐 추가 관세라고 해서 캐나다, 멕시코는 25% 그리고 네. 중국은 10% 정도를 더 추가하겠다라고 좀 엄포를 놨는데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이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 대다수가 멕시코의 생산 거점들을 좀 많이 보유한 네. 그런 종목들이 좀 크게 좀 조정을 받았었고 거래일 기준에서 한 5거래일 기준에서 보면 한 많게는 한 10%까지 좀 조정을 받았거든요. 네. 뭐 기아차의 경우는 한 6% 정도 좀 빠졌고 그러니까 그런 기대 우려 요인들이 사실 이 추가 관세에 관련된 어떤 리스크가 좀 현실화되는 어떤 구간에서 어떤 조정을 좀 이끌었는데 중요한 부분들이 사실 이 해당되는 관세 정책 그러니까 관세는 알겠지만 추가적인 관세가 과연 부과될 수 있을까? 과연 이제 이 부분에 관련된 실익 부분을 좀 먼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이 미국의 전체 이 픽셀이죠. 완성차 업체인 뭐 포드, GM, 스텔란티스가 연간 생산되고 있는 전체 자동차 이 생산량이 한 1,700만 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중에서 한 23% 정도가 캐나다랑 멕시코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좀 들어갑니다. 이 비율이 약 한 400만 대 정도 좀 추정되고 있고 네. 기아의 경우에는 지금 멕시코 생산법인에서 연간 캐파가 한 30만 대고요. 이 중에 이제 미국을 좀 가는 이 물량이 한 16만 대. 네. 전체 수출 비중으로 따지면 한 3%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GM과 포드의 경우에는 멕시코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좀 공급되는 전체 수출 비중이 9% 그리고 네. 포드가 12%예요. 단순 수출 비교해 보면 기아가 3%, 포드, GM이 합산해서 9에서 10%인데 이 부분을 만약에 현실화됐을 때 과연 이제 국내 기업의 피해인지 이건 미국 완성차 업체의 가장 큰 타격이 좀 될 수 있다는 차이가 좀 있었고 네. 여기 더해서는 뭐 추가 관세에 관련된 어떤 이 내용들이 수치적으로 보면 지금 캐나다, 멕시코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또 자동차의 어떤 완성차 공급량들 좀 논의를 하더라도 OEM 관련된 비용이라든가 자동차 부품에 관련된 어떤 비중까지 좀 모두 다 더해지면 전체적으로는 완성차 업체의 타격도가 국내보다는 훨씬 더 심하다라는 통계치가 좀 나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세를 처면한다고 그런 정도는 그렇지만 네.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미국 내부의 자동차 업체들의 반발이 크기 때문에 네. 실제로 하기는 어렵다 그 말씀인 거죠. 그렇죠. 네, 네. 정책이 만약에 이제 현실화가 네. 될까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2016년도에 보면 이 트럼프 집권 1기 때 이 캐나다, 멕시코, 미국 간에 이제 체결된 나프타 협정을 전격적으로 폐지를 했습니다. 예. 폐지를 하고 다시 협정을 좀 체결한 게 USAMC. 그러니까 이 부분인데 여기서는 오히려 나프타 협정보다 좀 더 완화된 기조가 있었어요. 일부의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시키는 네. 무관세 관련된 어떤 품목도 좀 지정을 하면서
이게 트럼프 행정부에서 서명을 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이 부분들에 대한 기간적인 발효 요건들은 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다시 좀 뒤집는다? 이게 과연 이제 현실화가 좀 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는 최근에 자동차 쪽 그리고 자동차 부품 하나가 좀 다소 과도하지 않나. 근데 언론을 통해서 좀 밝혀진 부분들이 관세가 25%로 좀 추정해서 영업이익 관련된 추정치를 좀 감안했을 때 기아의 경우에 3조 원대 추가적인 손실을 예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현실화 가능성에서 너무 우려 요인을 좀 크게 좀 반영했다는 차이를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정책 기조에서는 뭐 불법 이민자라든가 뭐 마약 근절 관련된 협상용 카드라는 점이 좀 우세하다는 관점에서는 네. 현실화 점까지는 좀 다소 좀 제한적으로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부분은 향후에라도 저는 취임 이후에 추가적인 어떤 협정을 통해서 좀 재조정될 수 있는 어떤 사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캐나다하고 멕시코에 뭐 관세를 물리겠다고 했는데 이건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적인 것보다도 정치적인 요인이 많거든요. 불법 이민, 펜타닐이 뭐 장난 아니래요. 그 네. 마약 성분 펜타닐 때문에 미국의 거리에 지금 노숙자들 쓰러져 있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랍니다. 네. 그걸 막겠다는 건데 캐나다야 뭐 국경 통제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 트루도 총리가 지금 말하라고 갔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가가지고 형님. 우린 잘할게요. 뭐 이렇게 된 거로. 근데 캐나다 쪽은 좀 사실은 국경 통제나 이런 것 때문에 네. 조금 우려가 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게 어쨌든 협상 카드니까 그렇게 영향은 크지 않을 걸로 보고. 그러면 지금 멕시코의 주요 거점을 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뭐 기아차인데 기아 말고 자동차 업체도 어디가 있어요? 네. 기아가 있고요. 좀 네. 부품사들이 뭐 HL만두라든가 현대모비스, 네. 뭐 그다음 현대유야 같은 종목들, 뭐 그다음에 뭐 중소형 네. 부품사들도 이제 멕시코에 이제 현지 법인을 좀 많이 구축을 하고 있는데 예. 일단 대형주 관점에서에 대한 이 실적 영향도가 만약에 25%의 추가 관세가 좀 현실화가 좀 된다는 최악의 상황을 좀 가정했을 때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아의 경우에 3조 원대 초중반에 영업 이익이 좀 감소 효과 이 부분은 좀 우려될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고 부품사들에 대한 이 실적 훼손 기조도 좀 같이 좀 동조해서 좀 이어질 건데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성차 업체 그러니까 미국의 완성차 업체도 같이 적용받는 요건이다라는 차이를 네. 좀 감안했을 때 과연 이게 우리만의 피해인가 이 부분에 대한 해석 시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자 기업들인데 삼성전자, LG전자도 지금 멕시코에 이제 생산 거점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공급량들은 미국 시장도 좀 타겟으로 하고 지금 대체적으로는 중남미 시장을 좀 타겟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영향도는 그렇게 좀 크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생산의 주요 캐파들은 좀 아시아권이라든가 뭐 지금 베트남이라든가 뭐 중국에서 양산될 수 있는 규모들을 감안했을 때는 지금 멕시코 법인에서 생산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추가 관세 이슈가 미국에 관련된 어떤 이익 훼손 기조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는 아주 크게 좀 영향으로 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좀 판단되는데 여기 더해서 일단 뭐 이 기조가 좀 확인됐다는 것은 좀 우려스러운 요인이 아닌가. 추가 관세를 좀 언급을 했다는 것은 보편적 관세를 표방은 하지만 예. 취임 이후에 보편적 관세 플러스 알파 표적 관세에 관련된 리스크 요인 이 부분이 특정 섹터에 좀 더 집중을 된다거나 대중 규제에 관련된 어떤 수단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 그렇다면은 지금 반도체 섹터의 경우에도 대중 규제 관련된 리스크가 뭐 바이든 행정부의 관점에서도 이렇게 흔들려 왔는데 트럼프의 입김에서는 오히려 더 크게 수급 변동 좀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요인들에 대한 우려감도 일부는 좀 남아있기 때문에 향후에 중국을 좀 압박하는 수단으로 인해서 동맹국들의 어떤 참여라든가 해당되는 협조가 좀 미흡하다면 오히려 관세라는 어떤 이 관세의 어떤 부가율을 좀 상향시키는 예. 그런 어떤 협상 카드를 계속해서 좀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이 트레이딩에서 이제 트럼프 노이즈입니다.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뭐 반도체, 자동차 얘기했고 반도체 전략을 저희가 좀 따로 얘기를 할 거고요. 네. 자동차는 지금 시점에서 그런 뭐 노이즈들 뭐 이런 걸 반영했을 때 자동차에 대한 그런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요? 공교롭게도 좀 11월 달에 수출 데이터가 좀 최근에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반도체의 경우에는 그래도 견조한 수출 기조를 좀 보여줬고 사상 최대 뭐 11월 수출 기조를 보여줬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반도체 업황의 결과는 좀 다른 오히려 좀 견조한 양상을 좀 보였는데 자동차가 오히려 수출이 감소했습니다. 한 13%대 좀 감소를 했기 때문에 네. 이 추정치가 만약에 이제 4분기에 연결 실적으로 어떻게 좀 작용을 할 것인가 연동된 실적 관점에서 얼마만큼 영향을 줄 것인가라는 우려감들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자동차의 판매 대수가 가장 크게 좀 일어나는 달이 11월보다는 이제 12월분에 대한 유입 효과들이 좀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할인 정책에 더해져서 선주문 물량들이 좀 더 증가될 수 있는 부분들이 12월 초에서 중까지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감안했을 때 11월의 수출 감소는 좀 우려스럽지만 12월 수출 지표까지를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우리가 11월 데이터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일단 피크아웃의 어떤 우려감들이 좀 부각이 됐다는 점, 여기에 대해서 관세에 관련된 리스크가 오히려 이 투심을 좀 위축시켰다는 관점에서는 조금은 우려스러운 것은 맞지만, 최근처럼 이렇게 뭐 추가 관세에 관련된 리스크를 좀 과대하게 좀 반영한다든가, 여기에 대해서 뭐 예. 이익 지표에 관련된 이익 훼손 지표를 너무 상향해서 좀 제시하는 것은 다소 이제 투자자 관점에서 혼선이 좀 될 수는 있겠다. 그러니까 정책의 실효성은 저는 굉장히 좀 낮다라고 좀 보는 관점으로 보면 오히려 낙폭 과대를 매수의 기회로 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 주주환원 정책의 이 활성화 부분들, 그리고 주주환원율의 상향 부분이라든가 배당 성향들을 고려해봤을 때 뭐 금융주라든가 보험주가 최근에 좀 강한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는 것에 비해서 뭐 자동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의 이 수급들은 오히려 이제 고점 형성하고 난 이후에 일단 이 조정 기간이 좀 더 길어지고 있는 그런 양상들을 좀 고려해 보면 배당 매력도도 한 가지 좀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보면 저는 자동차주, 특히나 뭐 자동차 부품주의 어떤 하락은 기회를 좀 활용해 보자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네, 정말로 뭐 위기의 반도체이죠. 네, 우리는 뭐 그나마 SK 하이닉스가 HBM이라는 걸 뚫고 네. 엔비디아와 손을 잡고 갔는데, 요즘 뭐 엔비디아 주춤하니까 하이닉스도 많이 빠졌고, 네. 삼성전자의 아무래도 위기가 시장 전방위적인 위기, 외국인대 매도, 수출에 대한 우려 이런 걸 주는 거잖아요. 삼성전자는 얼마 전에 이제 우리가 뭐 주말에 있었던 그 HBM 대중국 수출 규제 뭐 요거 네. 이제 지금 나왔던 고전에 이제 인적 쇄신을 좀 했습니다. 그죠? 네네. 네. 그리고 이런 변화는 가져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잘 될 것 같습니까? 삼성전자가 사실은 반도체 섹터에 사실 뭐 이 수급 반등에 발목을 잡는다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예.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확인이 좀 됐고, 네. 외인의 경우에는 사실 얼마 아니 뭐 순매수가 좀 과연 있었을까라고 좀 한 두 달 추이를 보면 한 두 번 정도 빼고는 전체 다 매도로 좀 예. 봐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3분기 어닝 쇼크에서 좀 확인을 했던 HBM 부분의 이제 경쟁력은 약화됐다는 것은 이미 좀 확인을 좀 했었고, 기술의 삼성이라는 키워드도 이제 크게 훼손이 좀 됐기 때문에 과연 이제 네. 이걸 어떻게 전환시킬 것인가. 그러게. 앞서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경영쇄신 정책, 그다음에 최근에 뭐 자사주 매입 카드까지 내놨는데 주가는 고점을 다시 형성하지 못하고 다시 그러게요. 반등에는 좀 성공을 했지만 네. 반등폭이 좀 미미했고 아직까지 6만 원대 터치도 못 해보고 지금 현재 다시 노이즈로 좀 내려왔던 구간이기 때문에 네. 수급상으로는 지금 사실 명확하게 좀 이 상방 방향을 좀 잡았다라고 좀 확신하게 해도 굉장히 좀 애매한 수급 흐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사주 취득 소각 얘기 있어서 그렇죠. 자사주는 지금도 사긴 살 텐데 이게 뭐 효과를 올리면서 하는 게 아닐까, 자사주는. 그렇죠? 네네. 예. 그런 안타까움들도 사실은 있고요. 그다음에 지난 11월 14일 날 이제 52주 신저가 구간 49,900원대 이 주가 네. 구간이 한 최근 한 8년간의 기준에서 뭐 최저가. 그러니까 53,000원대가 사실은 7년 전 최저가인데 이 부분을 더 깼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한간에는 오히려 49,900원이 이탈되고 나서 4만 원대 한 중후반까지는 좀 내려올 수 있겠다는 우려 요인들이 자사주라는 이제 카드와 함께 이제 급반전을 좀 했는데 네. 여기 더해서는 뭐 3조는 뭐 내년 한 1분기까지, 그러니까 최근 3개월까지 해서 먼저 사고 나머지 7조 가량은 좀 1년에 나눠서 좀 산다. 근데 아직 명확하게는 3조 원을 소각을 하지만 7조 원 규모에 관련돼서는 뭐 소각 관련된 어떤 메시지는 좀 없었다는 그렇죠. 예. 그런 일부의 좀 아쉬움이 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칩스법에 관련된 노이즈가 계속해서 좀 발목을 좀 잡은 형국인데, 최근 주가 동향에서 보면은 정확하게 11월 26일 기점으로 보면 칩스법에 관련된 불확실성, 인텔이 보조금을 받냐 못 받냐, 그리고 여기서 축소돼서 지급안을 뭐 확정했다라는 어떤 내용들,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좀 하락의 어떤 빌미로 좀 작용을 했는데, 트럼프 캠프에서 나왔던 부분들이 뭐 보조금도 환수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 때문에 투심이 더 악화된 그런 흐름들 좀 보여줬고, 중국의 반도체 규제에 관련된 어떤 우려 요인들이
일부 또 노이즈가 되면서 뭐 수급적으로 절대 좀 반영될 수 있는 기대 요인들은 현재는 좀 사라진 상태가 좀 명확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4분기 다만 이제 실적 추정치에 관련된 4분기 기대 요인들이 일부가 좀 있는 점은 좀 긍정적인데 4분기 실적은 좋아져요? 크게 좀 좋아지진 않지만 네. 3분기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는 좀 개선되지 않을까. 지금 네. 매출이 79조. 지금 제가 증권사 리포트 평균 추정치 한 7개사들을 좀 종합해 봤을 때 매출액은 한 70조 중후반, 그래서 한 78조에서 한 79조를 좀 예상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부분을 한 9조 6천억 원 정도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전보다는 좀 상향을 됐지만 그러니까 10조 원대 이 돌파 여부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 3분기 영업이익이 9조 1천억 원대였으니까 아마 이제 10조 원대 초중반까지 좀 올라서게 된다면 그래도 실적을 상당히 좀 선방했다라는 어떤 기대감 이 부분으로 인해 수급이 일시적으로 좀 반등될 수 있는 어떤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다만 전 내년도에 대한 전망치들이 너무 좀 안 좋은 건 좀 사실입니다. 그래서 3분기부터 좀 확인됐던 IT 수요 부분은 이미 좀 알고 있었고 중저사양 디램의 경우에 가격 하락폭들이 좀 컸는데 그래도 좀 양호했던 이 고사양 디램 DDR5라든가 DDR4 같은 이 메모리 반도체의 경우에 3분기까지는 그래도 좀 양호했는데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 가격이 일부 하락하는 흐름들 이게 내년도 상반기까지 해당되는 기조가 좀 이어지면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수익 지표가 조금 더 약화될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좀 작용하지 전통 않을까. 반도체 이제 저사양은 네. 중국이 쫓아오니까 그죠? 네. 예. 근데 그런 어떤 우려감들이 좀 있었고 네. 중국에 관련돼서는 뭐 오늘 뭐 이 제재 리스트에 좀 포함이 될 것이다라고 좀 예상됐던 뭐 창신모 테크놀로지 같은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도 해당되는 어떤 리스트에는 좀 올라가지 못했던 부분들 이게 좀 잠재적인 어떤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는데 전 좀 반대로 트럼프 집권 2기에서 해당되는 부분들을 크게 좀 완화시켜 줄까? 저는 그렇게 보진 않거든요. 강도를 좀 더 높일 것이다라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관련된 어떤 정책은 그래도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초격차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좀 시장 선점을 좀 하는가.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좀 될 것 같고요. HBM3A의 경우에는 뭐 최근에 뭐 양산에 관련된 뭐 빠르게 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메시지는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지만 명확하게 콜 테스트에 통과했다는 내용들은 좀 현재까지는 전무한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HBM4에 관련된 기술 격차 부분이 루빈 출시가 좀 더 지연되면서 시간을 좀 벌어진 그런 긍정적인 측면들은 여기에서 초격차 기술을 좀 적용해가지고 조금 더 시장 선정 관점에서 SK 하이닉스와 벌어진 격차를 좀 더 축소하면서 같이 좀 진입하는 요건을 좀 가져간다면 삼성전자도 좀 기회로 좀 될 수 있는 포인트. 그러니까 이 부분도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반도체 위기는 삼성전자의 위기죠. 어떻게 돌파를 할 것인가. 자사주 산다고 했는데 사실 약발이 뭐 네. 주가로 오면 하루 이틀이었고 그죠? 인적 쇄신한다고 한 것도 뭐 시간이 걸리는 거니까 그죠? 주가 반응은 없었고 결국은 이제 제품과 기술력으로 승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엔비디아에 우리가 모르는 그러니까 차세대 HBM을 넣는다든지 네. 그죠? 뭐 이런 그런 것이 이제 그럼 삼성도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실적으로 뒷받침되고 그러면 외국인들도 못 들어오겠죠, 그죠? 네. 그런 과제가 남아 있고 하이닉스는 사실은 삼성전자와 결을 달리하면서 그죠? 삼성전자 처져 있을 때도 하이닉스가 잘 갔잖아요, 그죠? 네. 근데 요즘 뭐 같이 밀리는 분위기예요. 왜 네. 그럴까요? 그러니까 수급 동조가 같이 일어났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칩스폰 노이즈가 네. 어찌됐든 지금 불확실성으로 좀 작용된 측면이다. 향후에 지금 칩스법으로 인한 APC 관련된 그러니까 세액공제 부분들이 이익 지표를 좀 더 강화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해주면 그래도 투자 금액 대비해서 그래도 뭐 키시프로 관점에서도 좀 긍정적인 어떤 기대 효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데 사실 저는 미국의 정책이 이게 과연 좀 현실화가 될까라는 생각을 계속은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해관계 입장에서 투자 유치를 했고 막대한 자본 투자를 하고 있는데 반대급부인 세액공제를 선행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투자가 좀 결정된 것인데 이게 미국의 국익에도 좀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투자 정책이죠. 이 부분이 갑자기 좀 말을 바꾼다, 뒤집는다. 이런 관점에서는 누가 미국에 대한 투자를 좀 결정할까라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좀 해석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현실화 가능성이 좀 더 커진다는 부분들이 조금 더 이
리스크 요인을 좀 작용을 했고요. 여기 더해서는 반도체 섹터가 뭐 칩스퍼에 관련된 협상이 마무리돼서 해당되는 리스크가 좀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집권 2기에서에 관련된 어떤 방향성들 때문에 오히려 업황과 좀 관계없이 추가적인 어떤 조정에 빌미로 좀 작용될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은 조금 우려스러운 요인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에 따라서 뭐 SK 하이닉스도 비교적 업황 관점에서는 견조한 AI 수요가 부각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려감들이 좀 주가에 좀 같이 좀 반영되는 모습이 아니었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3분기 어닝 쇼크를 좀 기록했을 때 오히려 3분기 어떤 수익 지표의 경우에는 시장이 전망치보다 좀 양호한 수익 지표를 좀 보여줬기 때문에 4분기에 좀 기대 효과들이 좀 커지고 있는데 일단 뭐 증권사 추정 전망치에서는 소폭은 감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낮아진 눈높이가 좀 되는 셈인데 매출액이 19조 8천억 원을 좀 평균적으로 좀 전망을 했고요. 영업이익이 7조 원대 초중반 좀 예상했는데 한 7조 3천억에서 한 많게는 7조 한 5천억 원대. 그러면 이제 3분기하고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죠? 네. 3분기에 7조였으니까. 그러니까 아주 소폭 좀 증가한 부분인데 그런데 이 부분이 막상 이제 4분기 블랙인 양산 공급량들이 좀 단기적으로 좀 증가될 수 있느냐. 이거는 아직 실적으로 좀 체크될 수 있는 변수 요인이 일부 양산의 지연 효과들이라든가 뭐 불량률 증가 부분들이 저는 일부는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인데 뭐 정상적인 어떤 공급량들이 지난번 뭐 엔비디아 실적 컨퍼런스 콜처럼 좀 증가된 요인이 있었다면 이 부분보다 영업이익은 좀 추정치가 좀 더 상향될 수 있는 그런 만약에 실적이 좀 나아진다면 올해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보다 수급적인 어떤 이점은 더 우월한 어떤 흐름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결국 이제 SK 하이닉스가 더 뻗어가려면 엔비디아가 지금 시장에 좀 의구심을 떨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뭐 네. 성장하긴 하는데 성장의 속도가 느려진다 이런 거고요. 이제 블랙웰 관련된 노이즈 좀 있었습니다. 그죠? 네네. 근데 뭐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수요는 엄청나고 계속 수요가 대기하고 있어서 그죠? 네. 못 사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라고 다들 그러더라고요. 네. 일단 뭐 이 산업전망 리포트에서 좀 확인한 데이터에서 보면 HBM3에 대한 이 4분기 출하량 예상 출하량 기준을 기존의 이제 호퍼칩보다는 35% 이상, 그러니까 36, 7% 정도를 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 공급량이 좀 상향될 수 있는 효과들이 12월에 더 늘어나게 된다면 해당되는 어떤 이 공급 점유율은 한 40%까지도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포인트고 내년도의 경우에는 HBM 비중이 한 40에서 많게는 한 45%까지 좀 증가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년도에 뭐 레거시 반도체 부분에 관련된 어떤 가격 하락 요건들, IT 수요 관련된 어떤 감소 요인 때문에 실적이 좀 크게 위축된다고 하더라도 AI 관련된 어떤 이 칩의 공급량들이 좀 더 증가되는 어떤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이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부분이라면 네. 실적 실적 훼손을 일부 좀 상쇄시킬 수 있는 그런 기대 요인으로 일부 좀 작용할 것 같고요. 내년도부터 지금 B200 우리가 좀 블랙엘 칩 말고 B300이라고 불리는 이 블랙의 울트라 칩이 있어요. 이 부분이 내년도 한 1분기에서 늦게는 2분기 정도에 좀 양산이 좀 예상되고 있는데 여기는 HBM3 이제 12단이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8단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단에 먼저 SK하이닉스가 좀 시장 선점을 한다는 관점에서는 수익 지표가 내년도 2분기부터 이제 3분기까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 이 부분 좀 반영을 해보면 실적은 어렵지만 SK하이닉스는 그래도 잘 견딜 수 있는 무기를 좀 장착하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장기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지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또 주주환원 카드도 좀 꺼냈잖아요. 그 내용도 좀 알려주세요. 네. 일단 뭐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내용들이 좀 발표가 좀 되고 나서 이게 다소 좀 실망스러운 데이터다라는 이야기는 좀 나오고 있어요. 일단 고정 배당금을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좀 상향을 했는데 이게 최근에 우리가 총 주주 환원율을 좀 상향하는 그런 요건들과는 좀 다르게 미흡하다라는 어떤 평가가 좀 일부가 있었어요. 다만 계속해서 이 SK하이닉스의 좀 단점으로 좀 지적됐던 이 재무 건전성에 관련된 어떤 리스크 부분이 배당은 적게 주지만 전체 이 환원 비율의 5% 정도를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좀 사용하겠다. 그러니까 유보율을 좀 증가시키고 이제 투자 리스크 요인들을 좀 더 완화시키는 비용으로 좀 활용하겠다라는 어떤 부분들은 일단 뭐 증권사들의 어떤 평가들은 굉장히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수치적으로 한 번 더 좀 증명은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총주주 환원율이 좀 더 증가되고 오히려 이 자사주 뭐 매입 소각이라든가 뭐 배당 성향이 좀 더 올라가면 좋겠지만 이 부분은
아직까지 뭐 캐펙스 투자가 좀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어떤 이 요건들 좀 감안했을 때 저는 적정한 수준이 좀 되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러게요. 위기의 반도체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고 정책적인 이슈 그다음에 업황 이런 게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중심으로 얘기했는데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지금 포지션에서는 어떻게 돼요? 보유자들 혹은 신규 매수 관심이 있는 분들. 저는 삼성전자와 뭐 SK 하이닉스의 보유자들 그러니까 네. 심지어는 뭐 신규적 관점에서 판단을 해봤을 땐 두 종목을 접근하는 차이는 조금 다르지만 저는 매수의 의견은 좀 같다고 봅니다. 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일단 이 범용 반도체 부분에 대한 수익 지표 악화가 내년도 1분기에 예상되고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은 이미 3분기에 주가 반영으로 좀 상당히 좀 반영 효과를 좀 이뤘다라고 보기 때문에 실적이 더 안 좋다고 해서 여기서 뭐 3만 원 가고 2만 원 가고 이제 그런 극단적인 어떤 흐름들은 좀 안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반등의 트리거가 좀 될 수 있는 실적 개선의 시점 이 부분은 당장을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은 없지만 카드는 HBM 관련된 이 콜 테스트 부분을 얼마만큼 빠르게 좀 답을 좀 내놓을 것인가 그 부분과 두 번째는 내년도 HBM4에 대한 전략을 지금 HBM3는 좀 다소 좀 뒤쳐졌지만 여기서 전략을 얼마만큼 좁혀서 진입을 할 것인가 이 부분에 관련된 방향성이 명확해지면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현재 구간에서 레벨 다운된 현재 구간에서는 저는 충분히 접근은 좀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PBR 구간에서도 지금 구간이 뭐 그렇게 부담스러운 구간은 아니다라는 관점에서는 저는 뭐 매수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SK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지난 고점이었던 24만 8천 원 대비해서 뭐 심리적으로는 지금 뭐 20만 원대도 좀 이탈을 했기 때문에 추세적으로는 단기 추세에서는 뭐 18만 원대까지 좀 이탈한 그런 흐름들 좀 아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의 기대 요인들 그리고 시장의 선점 효과들이 삼성전자와 좀 대비했을 때는 SK하이닉스가 그래도 주도주였던 수급이 좀 반등되는 어떤 흐름이 나와준다면 오히려 더 빠르게 주가를 좀 회복시켜 줄 수 있지 않을까 좀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얘기는 일단은 미국 대선부터 시작을 하죠. 그죠? 미국 네. 대선에서 이제 트럼프가 확정되고부터 2차 전지는 아이고 죽었구나. 그죠? 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그때 확 한번 늘렸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때부터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이야기를. 네. 네. 최근 2차 전지들 이제 글로벌 전기차 업체들 우리나라만 좀 포함해서요. 글로벌 전기차 업체들의 평균 주가가 연간 기준으로 최근에 약 30% 수준까지 좀 하락을 했다는. 우리는 빠진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네. 30% 수준 좀 하락을 했었는데 우리나라는 이 하락폭이 더 컸죠. 예. 국내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더 큰데 이제 고점 대비해서는 한 최소 50% 이상 네. 하락을 했다라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1월부터 9월까지에 대한 이 누적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1,138만 대. 네.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뭐 17%는 좀 증가됐지만 이전 성장률에 대해서는 뭐 둔화됐고 그리고 뭐 증가 요인도 뭐 중국 빼면 사실 뭐 크게 좀 증가됐기보다는 뭐 어느 정도 양산 비율은 좀 유지를 했다라는 수준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주가도 빠졌고 전기차 캐즘도 확인했고 그다음에 뭐 최근의 경우에는 트럼프 집권 2기 관련된 출범 우려감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일론 머스크가 이 전기차 보조금 폐지에 동의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오히려 네. 하락폭이 좀 더 크게 좀 나왔던 부분들 그래서 뭐 전기차 보조금에 관련된 폐지 가능성 그리고 IRA 정책 관련된 어떤 불확실성 내지는 뭐 노이즈가 계속해서 전 수급적인 관점에서는 좀 우려 요인이 좀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이전에도 제가 한번 언급을 좀 들었는데 네. IRA 정책을 과연 이제 폐지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좀 냉정하게 좀 판단을 좀 해보자라고 좀 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이 합작 공장의 어떤 설립 지역들이 공교롭게도 이 미국 안에서는 러스트벨트 지역입니다. 이 부분은 전통적인 좀 공화당의 지역이죠. 텃밭이기 예. 때문에 여기 안에서에 대한 기조를 보면 지금 어느 정도에 대한 이 세액 공제는 유지를 해야 투자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투자를 조건으로 해서 이제 세액 공제를 받는 조건으로 이제 투자를 좀 결정하게 된 것인데 이 부분에 뭐 사실 IRA 뭐 정책을 전면적으로 좀 폐지한다면 전 투자는 좀 중단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이 일부는 좀 투입돼서 완공돼가지고 좀 양산을 좀 진행 중에 돼 있지만 아직 뭐 추가적인 투자가 현재 진행 중이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IRA 정책이 저는
폐지되기보다는 일부 좀 축소될 수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감안하더라도 유지 가능성에 대한 무게를 좀 더 두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 이전에 뭐 선거 집회에서도 지금 해리스 부통령이 사실 비등한 어떤 그러게요. 박빙일 걸로 봤었죠. 그렇게 좀 유지가 좀 됐다면 뭐 네. 오히려 뭐 필리버스터 같은 요건으로 인해서 이 IRA 정책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들은 사실 뭐 사라진 게 맞죠. 네. 상원과 뭐 하원을 모두 다 이제 공화당이 좀 장악했기 때문에 당시의 어떤 전망과는 좀 달라진 것은 맞지만 그래도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은 러스트벨트에 관련된 표심을 좀 감안할 때 공화당의 정책 개조가 극단적으로 좀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또 한 가지 좀 안타까운 부분이 3분기 K배터리의 출하량들이 굉장히 좀 많이 감소했습니다. 2분기 대비해서도 감소를 했었고 여기도 해서 글로벌 점유율이 전체 3사 배터리셀 3사의 합산 기준으로 한 2.7%가 좀 감소했는데 중국의 경우에서는 해당되는 점유율 지금 뭐 CATL이라든가 뭐 BID의 경우에는 합산 점유율이 뭐 지금 50%를 넘어섰죠. 50%를 넘어서 52.2%를 좀 기록을 했는데 이게 중국 안에서의 내수 비중이 좀 높은 것을 좀 논외로 하더라도 네. 유럽형 저가형 배터리에 관련된 공급량들이 좀 증가됐던 부분 이 부분이 단기 노이즈가 아니라 좀 중장기 어떤 리스크 요인이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그러면 아까 이제 글로벌리 1월부터 9월까지는 한 17% 성장했는데 이제 2차 산업의 성장세에 비하면 17%는 좀 낮은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이 그게 중국의 성장세를 빼면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성장이 더디다는 거고요. 캐즘 얘기도 있고 국내 그러면 배터리 업체들의 그런 뭐 출하량이나 이런 업황은 어떤데요? 네. 출하량 부분에서는 일단 뭐 3분기보다 4분기 기대 요인들은 좀 낮아진 게 맞고요. 네. 지금 수출 데이터에서는 전체적으로 뭐 2차 전지 섹터 뭐 양극재 출하량들은 세부 데이터까지는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네. 양극재 출하량도 3분기 대비해서는 당연히 4분기 좀 내려갈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 배터리 관련해서도 3분기보다 4분기에 소폭 좀 증가될 수 있는 기대치 일부는 좀 있지만 큰 부분은 좀 아닐 것 같아요. 다만 우리가 좀 대형 전지라고 불리는 ESS 매출이 4분기에는 좀 분명 좋아질 건데 이게 네. 중대형 전지 그러니까 전기차량에 공급되고 있는 비중에 실적에서는 얼마만큼 좀 막아줄지가 저는 좀 의문이 좀 약간은 좀 있고요. 다만 좀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 한 가지가 좀 이 유럽의 어떤 기조가 좀 달라지고 있는 점. 네. 유럽의 경우에는 로스버테 파산, 맞아요. 또 중국 규제 그죠? 네네. 관세부가 네네. 그래서 이 부분의 현실화되는 부분을 좀 넘어서서 지금 영국이랑 독일이 전기차 보조금에 관련된 이 부활을 좀 검토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뭐 3분기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좀 현실화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는 얘기가 좀 있고 여기도 해서는 내년에 이 유럽이 탄소 이 규제 부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침투율 관점에서는 예상됐던 어떤 이 전기차의 비중들이 초기에 좀 증가될 수 있는 부분은 당장 4분기부터 상향되지는 않겠지만 오히려 이제 내년도 초기를 좀 감안해 보면 유럽의 어떤 정책 변화가 미국 시장 리스크보다는 내년에 이제 유럽의 긍정적인 기대 요인도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년 판매량 전망은 이제 올라가요? 올해보다 이제. 그렇죠. 네. 지금 일단 가동률에 네. 대한 양산 목표량들이 지금 미국의 경우에도 일단 올해 초까지만 제시했던 이 양산차 목표량들은 이제 삭제가 좀 됐지만 네. 내년도 추정에서는 제가 볼 때는 많게는 한 15%에서 20% 정도는 현재보다는 그 양산 목표량들이 좀 더 상향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네. 그러니까 12월부터 이 삼성 SDI가 이제 스텔란티스 이제 합작 공장이 좀 가동이 되죠. 이 부분이 명확하게 지금 현재 초기 가동률이 몇 프로까지 나왔는지 이 부분은 좀 체크를 좀 해야 되겠지만. 초기 가동률보다는 2025년도 한 1분기 그리고 2분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는 가동률이 최소한 50% 정도는 넘어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스텔란티스가 그동안 이제 내연차 비중에서 이제 전기차 안에서는 뭐 지프 같은 차, 이 차의 전기차 전환 차종들이 한 4개가 신차 출고가 좀 내년도 상반기 다 잡혀 있는 것들을 감안했을 때 오히려 공급량들이 좀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을 우리가 좀 고려 좀 해야 될 것 같고 테슬라의 경우에도 뭐 페이스리프트 모델 2종에서 이제 3종 정도가 이제 내년도 초에 좀 출시가 되거든요. 이런 기대 요인들 그리고 GM 포드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거 픽업 트럭에 관련된 전기차 전환 속도를 좀 늦추겠다라고 좀 이야기는 했는데 지금 LG의 경우에도 내년도 2분기, 3분기부터는 합작 공차 또 가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초기 가동을 감안해 보면 저는 올해보다는 좀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이 좀 더 크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싶다. 네.
네, 2차 전지 전략들 기본적으로 이제 전기차에 대한 수요인데 수요는 기대만큼 못해도 내년에 이제 기대감은 있더라고 말씀하신 유럽하고 북미 쪽에서 수요가 좀 늘 걸로 보이고요. 네. 공급은 어쨌든 뭐 배터리를 보면 노스볼트 이런 것 때문에 어쨌든 공급이 좀 주는 그러니까 그죠? 네. 기존 업체들에게 좋은 영향이 있잖아요. 또 다음에 볼 게 뭐 원자력 가격 이런 거잖아요. 니켈, 리튬 네네. 이런 거는 또 어떤지 네. 전망 조금 더 해주세요. 네. 네. 내년도에 일단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SNE 리서치가 이제 내년도에 전체 출하량 언급을 좀 했는데 네. 데이터로 보면 내년도는 1,715만 대. 그러니까 전년동기 대비해서는 이제 13%, 이제 2024년도 대비해서는 13% 정도가 증가될 것이다라고 네. 보고 있는데 침투율이 좋아졌어요. 예. 그러니까 침투율이 예상했던 데이터가 한 14, 15%인데 19%쯤 예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침투율이라는 것은 전체 자동차 비중에서 전기차가 얼마만큼 좀 차지하느냐 이건데 5대 중에 한 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좀 늘어났던 건데 물론 이제 예. 전 대형보다는 소형 전기차 부분에서에 대한 부분이고 중국 데이터를 다 포함했다는 거에 저는 좀 다소 아쉽지만 그러니까 세부 데이터가 내년도 그래도 상반기에는 상향돼서 좀 정리가 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 그리고 최근에 유럽 경기가 바닥 확인을 하고 난 이후에 소매 판매 지수도 뭐 개선되고 있는 흐름들은 이 전기차의 구매율들이 좀 더 증가될 수 있는 뭐 금리 인하 효과가 같이 이제 동반되면서 판매량이 좀 소폭 좀 증가될 수 있는 부분들. 테슬라의 경우에도 지금 유럽에서 오히려 전기차 판매 비중이 11월 데이터에서 좀 양호한 지표가 좀 나왔다는 이야기가 좀 일부가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최종적으로 좀 확정이 되면 그동안 우리가 이제 유럽의 판매량들의 감소 요인들은 내년도 증가 요인으로 좀 바뀔 수 있는 기대 요인을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소지사의 경우에 일단 이익 추정치 지표는 굉장히 좀 안 좋은 건 맞습니다. 4분기까지에 관련된 네. 어떤 지표는 뭐 판매량이 감소된 것도 있고 출하량 부분도 당연히 좀 감소가 됐지만 일단 개선 요인이 없었던 뭐 리튬 가격의 부분 이 부분은 자꾸해서 이제 역내기 현상이 3분기까지에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 부분 많이 반영이 됐는데 지금 추이를 보면 뭐 크게 상승하지는 않지만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그래서 하향 안정화가 좀 일부 이루어지면서 역내기 현상들은 일단 마무리될 수 있는 어떤 국면에 좀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반등 시그널이 좀 나와준다면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한 이익 지표가 좀 개선될 수 있는 점. 그러니까 재고자산 평가 손실 부분만 좀 제거된다고 하더라도 수익 지표가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효과를 좀 나오는 또 실적 데이터를 우리가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전기차 캐즘에 관련된 뭐 노이즈가 전반적인 어떤 투심 위축될 수 있는 요인들은 맞지만 네. 개별적인 모멘텀들은 좀 더 다르게 좀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대주전자재료의 경우에는 실리콘 응급제 관련된 캐파가 내년대로 증가될 수 있는 부분들, 네. 전체 적용 차종이 뭐 보수적으로도 한 7종에서 많게는 9종까지 좀 더 증가가 되면 일단은 뭐 전자재료 부분에 대한 매출이 지금은 앞서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2차 전지 소재사라고 좀 강하게 좀 이야기할 수 있을 네. 정도로 이 매출의 어떤 파이가 좀 바뀌는 부분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여기도 해서 지금 배터리셀 3사의 어떤 수익 지표 부분들 이 부분은 초기 가동률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좀 되겠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의 최근에 수주 연동성들이 좀 더 커지고 있는 점 네. 그리고 삼성 SDI가 4분기를 기점으로 좀 유럽의 이 중대형 전지에 관련된 공급량들이 좀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 그러니까 P5, P6 배터리가 3분기보다 4분기 데이터가 좀 더 양호하게 좀 나와준다면 오히려 좀 반등의 좀 시그널이 좀 될 수 있는 요인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뭐 내년 이제 1월 20일 날 트럼프 2기 출범과 함께 뭐 계속 정책 이슈 노이즈는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네. 얼마 전에 그 트럼프 인수팀에서 뭐 보조금 검토한다는 얘기 나오고 완전히 화들짝 놀랐잖아요. 그죠? 네. 사실 다 알고 있는 얘기인데 네. 뉴스가 나오면 또 시장은 반응한다니까요. 맞아요. 근데 그 이후로 사실은 좀 바닥을 잡고 올라오는 형국이어서 나름 내년에 대한 그 전망 증권사들의 그 리서치에서도 오히려 기회를 삼자는 쪽에 목소리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 2차 전지 가운데서는 어떤 기업들을 좀 주목해서 보면 될까요? 네. 일단 뭐 전기차 캐즘 안 좋은 거 다 알고 있고 네. 뭐 정책발 노이즈 있고 그다음에 네. IR 관련된 불확실성 전기차 보조금 폐지 관련된 부분 근데 전기차 폐지 보조금 관련돼서는 한 번도 이게 정책이 현실화되는 구간이라면 또다시 좀 조정이 좀 빌미가 될 수는 있겠다라고 좀 판단해 보는데 다만 좀 긍정적인 기대 요인이 하나 있던 게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안 줘도 네. 보조금 주겠다라고 좀 주겠다. 언급을 했는데 이게 과거에
이 환급제도, 그러니까 친환경차에 관련된 환급제도를 좀 시행했던 몇몇 주가 있습니다. 이게 뭐 뉴욕이 있고요, 워싱턴, 오리건도 전통적으로는 이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면서 친환경 정책을 좀 유도하는 그런 정책을 그 이전부터 강하게 좀 표명했던 그런 이제 주였기 때문에 캘리포니아가 만약에 뭐 보조금 정책을 별도로 좀 주게 되면 확산된 몇몇 주들도 같이 동조될 수 있는 어떤 기대 요인들을 좀 감안했을 때 너무 이런 노이즈에 사실 민감하게 좀 반응할 필요는 좀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보고 있고요. 말씀하신 거 오히려 노이즈 나서 흔들렸을 때 축 빠질 때 사주고 네. 또 좀 올라오면 팔아주고 뭐 이렇게 당분간은 그죠? 트레이딩을 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고요. 네. 이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관심주를 봐야 될 게 셀사와 소재사를 좀 약간 다르게 봤는데요. 네. 일단 셀사의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저는 삼성 SDI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에는 뭐 IRA 리스크, 그러니까 세액공제 관련된 영향도가 가장 크죠. 왜냐하면 지난 3분기에도 AMPC 제외하면 그렇죠. 적자인데 이 부분이 이익 확대로 좀 이어졌던 측면들을 좀 감안했을 때 이 규모가 좀 상당하다는 점을 우리가 좀 기억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수주 잔고가 좀 더 증가되고 있는 부분, 테슬라양 뭐 이하나70이라든가 468 배터리 이제 공급량들이 좀 증가될 수 있는 그런 기대 요인을 감안했을 때 수주 잔고가 증가된 점은 좀 긍정적이지 않나 이런 요건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삼성 SDI의 경우에는 12월 스텔란티스 이제 가동이 이제 본격화되는데 초기 가동률이 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하다라고 좀 언급을 했는데 4분기 이게 유럽의 가동률도 회복될 수 있는 부분들 이게 이제 내년도 유럽의 초반에 어떤 이 탄소 규제 관련된 어떤 수요와 좀 대응하는 효과로 이어진다면 1분기에 배터리의 공급량들이 좀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 이 부분도 좀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네. 소재사의 경우에는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LNF 말씀드리고 싶은데 에코프로비엠의 경우에는 사실 뭐 실적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다만 코스피 이전 상장에 관련된 내용들 예비 코스피 이전 상장 예비 그 얘기 나와버렸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확정이 됐고 그러니까. 최근 수급은 일부 좀 반등을 했지만 명확하게 이제 미국발 노이즈 때문에 더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 그런데 이게 1월 말에서 내년도 2월 초에 이제 가시화된다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좀 수급적인 측면에서에 대한 기대 요인들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은 이런 부분들을 좀 주목해 보자라고 아직 이전 상장한 게 아니니까 그렇죠. 이전 상장 하고 나면 이제 관련된 인덱스 수요나 이런 건 그때부터 편입되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편입점 기대감들이 1월 주가에 일부 좀 반영되는 흐름들을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LNF의 경우에는 지금 공교롭게도 지금 증권사에서 탑픽 제시가 좀 굉장히 많았습니다. 테슬라형이니까. 이 부분은 별도의 이제 모멘텀인데 테슬라 모멘텀 그리고 이게 단순한 어떤 기대 요인들보다는 실질적으로 좀 공급되고 있는 비중들이 좀 증가되는 흐름들. 북미양 실적이 확대될 수 있는 요인들 때문에 실적 개선의 어떤 관점에서 LNF가 최근에 수급도 굉장히 견조했고 테슬라발 모멘텀도 가장 좀 강하게 좀 받았다는 측면을 좀 고려해봤을 때 LNF도 충분한 좀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보고 있습니다. LNF는 언급드린 것처럼 뭐 테슬라 향이라고 해서 관심이 있었는데 LNF도 뭐 오른 것도 없구만요, 그죠? 차별에 대해서 오른 건 없어요, 그죠?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를 셀사 중에서 양극재 업체 가운데서는 에코프로비엠, LNF 이렇게 주목 종목으로 언급해 주셨습니다. 2차 전지 투자 전략 변영인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